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들으시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역겹거든요. 제 나이 58이고 4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후 폭음으로 삶을 망쳐가고 있었죠. 간 수치는 폭등하고 몸무게는 15kg 빠지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던 때 아들 녀석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민준아, 난 괜찮아. 신혼부부 생활에 방해될 거야. 무슨 소리예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요. 수아도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준은 IT 벤처기업 팀장으로 야근이 많았고 수아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주로 집에서 일했죠. 이사 첫날부터 눈치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민준과 수아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이 부부가 아닌 동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놀라울 정도로 저에게 친절했어요. 매일 아침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제 옷을 세탁해주고 심지어 제 방 청소까지 해줬죠. 아버님, 오늘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예요. 건강 회복하셔야죠. 이런 거 안 해도 돼, 수아야. 아니에요. 전 아버님이 건강해지는 거 보고 싶어요. 수아의 애정 어린 보살핌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자 더 이상한 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이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아의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이 있을 땐 형식적으로 대화하고 거리감을 유지하던 수아가 민준이 나가면 갑자기 활기차고 친밀해졌죠. 점점 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샵샵 위험한 단서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민준과 수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목소리 낮춰. 아버지 들으시겠어. 들으면 어때? 어차피 다 끝나가는 거잖아. 조금만 더 참자.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지? 뭐가 끝나가는 거지? 그들의 결혼. 아니면 다음날 아침 수아는 평소보다 더 화사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장소로 데려다 드릴게요. 민준 오빠 오늘 출장이라 저희끼리 놀아요. 그렇게 수아와 단둘이 교회 카페에 가게 됐습니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그 카페는 방마다 독립된 공간이었고 우리는 가장 안쪽 방에 자리를 잡았죠. 아버님, 사실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수아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오빠, 절 때려요. 뭐, 결혼 2년째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저한테 화풀이해요. 처음엔 말로만 하다가 이제는 몸에 안 남는 곳만 골라서.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그 착한 아이가? 믿기지 않겠지만 증거가 있어요. 수아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민준이었고 만취 상태에서 수아에게 소리치며 손찌검하는 모습이었죠. 수아야, 이걸 왜 신고하지 않았어? 처음엔 오빠가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해서,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신 후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젠 너무 심해져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샵샵 폭풍의 전야. 다음 날부터 민준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아들이었지만 작은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수아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간간히 내뱉는 무시하는 말투.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늦게 만취한 민준이 들어와 1층 제 방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수아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너 또 누구랑 만났어? 누구냐고. 아무도 안 만났어, 오빠. 제발 그만해. 거짓말 마. 내가 다 봤어. 그리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수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은 술에 취해 있었고 수아는 입술이 터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단단히 한 대 갈겼죠.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준은 제 손찌검에 더 격분했습니다. 아버지까지 저한테 이래요? 이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걸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무슨 소리야? 저 여자 바람 피워요. 증거 다 있다고요. 민준이 휴대폰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수아가 어떤 남자와 만나는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바람이라고 단정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증거라고? 그냥 누군가와 만난 것뿐이잖아. 아버지는 몰라요. 이 여자 본성을. 민준은 더 격분해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강제로 제 방으로 데려와 재웠습니다. 수아는 그날 밤 울면서 저에게 안겼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수아를 위로하다가 어느새 저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관계가 됐습니다. 죄책감에 몸서리쳤지만 한편으론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샵샵 충격적인 발견. 다음날 민주는 출근했고 수아와 저는 어젯밤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수아야, 어젯밤은 실수였어. 우리 정신 차리자. 아버님, 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아버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뭐라고? 하지만 넌 민준이 아내잖아. 그게 사실 저희 관계는 수아의 고백이 이어지려는 찰나 민준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중요 서류를 두고 왔다며 민준은 저희를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는지 수아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드디어 찾았다. 네가 그렇게 숨기던 거. 노트북을 열자 충격적인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영상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들이 모두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었고 영상들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몇몇은 제가 이사 오기 전이었고 몇몇은 이사 온 후였어요. 이게 무슨? 이제 다 걸렸어. 내가 왜 너한테 화를 냈는지 아버지도 아시겠죠? 이 여자는 돈 있는 아저씨들만 노리는 꽃뱀이에요. 수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변명했습니다. 그건 예전 일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마. 최근 영상도 있잖아. 우리 결혼하고도 계속했던 거야. 민준의 분노는 폭발했고 저는 중간에서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더 이상 둘 다 보기 싫다며 호텔로 갔습니다. 남겨진 저와 수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아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사실대로 말해. 수아는 한참을 울다가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조건 만남을 했었어요. 빚이 많아서 그때 만난 사람 중 한 명이 민준 오빠였고 오빠가 저한테 반해서 결혼하자고. 처음엔 정말 오빠를 사랑해서 그런 생활 완전히 접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오빠가 알게 됐는지 계속 제 과거를 들먹이며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복수하는 마음으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민준은 처음부터 수아의 과거를 알고 결혼한 거였고 수아는 그런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시 그런 생활을 했다니. 그럼 나는? 나한테 접근한 이유는? 수아가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버님도 그냥 계획의 일부였어요. 민준 오빠를 더 자극하려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감정이 생겼어요. 아버님은 다른 남자들과 달랐으니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그저 복수 계획의 일부였다니. 그날 밤 저는 소주를 한 병 비우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내 업보구나. 샵샵이 예상치 못한 전개. 다음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이었습니다. 씨 맞으십니까? 민준 씨 부친 되시죠? 네, 맞습니다만 민준 씨가 어젯밤 호텔에서 안 좋은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커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정아 씨? 민준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5년을 사귀다가 민준이 갑자기 헤어지고 수아와 결혼한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호텔 직원인데 우연히 민준 오빠를 발견했어요. 오빠가 유서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점점 더 미스터리가 깊어졌습니다. 민준이 깨어나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나쁜 놈이에요. 민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성아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어느 날 술집에서 수아를 만났고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아한테 흥미가 생겼어요. 전 성아가 너무 순수해서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수아를 협박해서 성아를 버리고 결혼했어요. 뭐라고? 수아가 그런 생활 접겠다고 할 때 전 오히려 실망했어요. 그래서 계속 괴롭혔죠. 수아가 다시 그런 짓 하길 바라면서 아버지 이사 오신 것도 계산된 거였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신 거 알았으니까 수아가 아버지까지 유혹하면 더 흥분될 것 같아서 정말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니. 근데 이제 정신 차렸어요. 성아가 날 발견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민주는 퇴원했고
성화와 함께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아에게는 이혼을 요구했죠. 샵샵 충격적인 반전. 한 달 후, 저는 괴로운 마음을 안고 시골 농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버님, 저예요, 수아. 수아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옷차림은 사라지고 수수한 모습이었죠. 여기 어떻게 왔어? 찾느라 고생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수아는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받아 가출했고 생존을 위해 조건 만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민준을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민준이 그녀의 약점을 잡고 결혼을 강요했다고. 민준 오빠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사디스트예요. 저를 괴롭히는 걸 즐겼어요. 그리고 아버님까지. 진짜 아버님이 저한테 빠지길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하지만 그 노트북 영상들은? 그건 민준 오빠가 강요한 거예요. 제가 거부하면 폭력을 썼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수아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준, 수아, 우리 모두 어딘가 망가져 있다는 것. 아버님, 전 정말 아버님을 좋아해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날 밤, 수아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망가진 영혼들 사이에서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샵샵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소식. 수아와 저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드님이 민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었다고 했지만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성화를 만났고 그녀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사실 민준 오빠 잘 죽은 거예요. 귓속말로 한 그 고백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저씨도 알잖아요. 민준 오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수아 언니한테 한 짓도 저한테 한 짓도 견딜 수 없었어요. 성화는 그 후 사라졌고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수아와 저는 결혼했고 작은 농장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말했습니다. 여보, 임신했어요. 행복했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60세에 아빠가 된다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고 DNA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충격에 빠진 저에게 수아는 또 다른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뭐? 그럼 지금까지 미안해요. 하지만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이게 진실인지 또 다른 거짓말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아들인 민우는 이제 3살이 됐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 드라마 같은 인생에서 저는 결국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복수,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수아는 여전히 미스터리합니다. 가끔 그녀의 휴대폰에서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를 볼 때면 모든 것이 또 다른 계획은 아닐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어둠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눈엔 저희가 어떻게 보이나요?